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한컴퍼니 로얄 매니저 이용술입니다. 오늘 이 에이전트 아카데미 오래간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근데 분위기가 좀 약간 다운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저희 혹시 슈퍼스타 그룹의 구호 아십니까? 네. 네, 구호 준비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야가 아니라 하. 야가 아니라 하입니다. 하. 한번 구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번 시간 강의에 집중하시라고 집중을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그러면 하. 그리고 구호 시작 그러면 쉔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행동 플랜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오늘은 제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교육과 미시적인 측면의 교육을 같이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사업이죠. 자, 비즈니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피부가 좀 좋아졌나요? 네. 제가 이렇게 항상 교육을 하는데 방금 닥터큐 교육 들으셨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제품을 써야 될 이유도 알았어. 제품도 내가 구매를 했어. 방금 어떤 분이 바로 가서 구매하시더라고요. 닥터큐 제품. 바로. 어떤 분이 이거 검사했는데 김윤성 부장님 계시지 모르겠는데 김윤성 부장님이 역대 최고의 문학충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얼굴에 여기 꼬리가 나왔어요. 꼬르지가. 제가 현미경으로 검사를 딱 했어요. 그 안에 뭐가 보였을 것 같아요? 모낭충 알이 쫙 있는 거예요. 모낭충이 어때 모공 속에 알을 닦아면요 그게 트러블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이 닥터큐로 하는데 재밌는 거 뭐냐, 이 닥터큐 크린싱바를 구매했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닥터큐 열심히 썼는데 요즘 최근에 제가 사용 방법을 정확히 알고 썼더니 효과를 200%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통 저희가 이렇게 일을 보고 일상을 보고 집에 들어가시면 닥터큐 분명히 씻잖아요. 근데 남자들의 성격 급해가지고 대충 씻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1차 세안은 우리 세안하듯이 닥터큐 분명히 닦습니다. 닦으면 얼굴에 이렇게 이물질들이 없어지겠죠. 그런 이유에 이제 거품을 내시는데 다른 비누랑 다른 게 거품이 달라요. 약간 샤베트 거품 같은 그런 거품이 나는 그 거품을 충분히 내서 얼굴에 이렇게 싹 발라줘요. 그리고 양치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거품이 싹 스며들어요. 스며들고 그리고 양치질 한 다음에 다시 씻잖아요. 거품이 다시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3차 원리로 그 닥터큐 성분들이 모공 속에 들어갔다가 그런 모낭충과 피지들을 갖고 끄집어내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충분히 최소 3번 정도 충분히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닦아내셔야 피부에 확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사용을 받고 나서 피부 효과를 확실히 보더라고요. 확실히 보고, 제가 요즘에 즐겨 쓰는 제품이 뭐냐, 오리진 비비크림을 쓰고 있어요. 다들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역시 로얄 매니저 가니까 그런가 봐요. 절대 그게 아니고요. 비비크림 하나 썼을 뿐인데 피부톤이 좀 보기 좋아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요, 앞으로 저희 제품 미백 제품 나오면 제가 딱 실험 도구로 하면 돼요. 제가 얼굴이 유난히 하얗지 않습니까? 하얘니까 미백 제품 나오면 제가 써서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퓨처미니 성공이나 행동 플랜이나 제목을 교육을 할 건데, 먼저 좀 어리석은 질문부터 던지고 하겠습니다. 자,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정말 되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부자들은요, 부자가 되는, 즉 돈 버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저는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돼요? 부자를 따라서. 자, 일반 서민이 부자가 되려면요, 시대적인 기회를 잡아야 될 수 있습니다. 속칭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옛날에 굉장히 떴을 때 내가 물론 부동산도 돈이 있어야겠지만 그런 시대적인 기회를 잡아야, 때로는 어떤 내가 땅을 샀는데 이게 확 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주식 열풍,
그런 시대적인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대적인 기회를 잡으려면 시대의 흐름을 알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돈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내가 딱 서서 그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게 서민들이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러한 차트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저희 비주 마케팅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보시면은 미국 성공자들의 어떤 통계를 봤더니 1986년부터 91년 이 5년 사이에 100만 장자 50만 명이 나왔대요. 미국에서. 그 50만 명의 직업을 실태 조사했더니 이 당시에, 자, 보시면 부동산 관련 18%, 주식 10%,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가 20%, 10만 명이 이 시기에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실제 통계예요. 자, 그러면 이때 왜 이 100만 장자가 많이 나왔을까요? 한데 20만 명 이상이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이때 왜 100만 장자가 됐을까요? 실제로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메이가 언제 만들어진 회사인지 아십니까? 1959년에 아메이가 설립됐어요. 먼저 설립된 샤클리라는 회사가 1956년도에 설립됐고요. 59년도에 리치 데보스랑과 제이벨 앤델이라는 두 청년이 만든 기업이, 사실 그 두 청년은 그 요즘에 TV 한 거 나오죠? 그 뭐죠? 그 뉴트릴라이트라고 하는 거 나오죠? 그 뉴트릴라이트라는 회사의 원래는 그냥 영업사원이었어요. 그 두 명이. 근데 뉴트릴라이트가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 효시적인 어떤 사업을 했던 그의 그 칼 램보그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비타민과 미네랄 분야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두 청년이 만든 게 아메이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저희가 지난 비즈니스의 어떤 흐름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아메이가 1979년도에 79년도인가요? 73년부터 79년 동안 미 연방위원회와 법정 투쟁을 했어요. 법정 투쟁. 투쟁을 해서 1979년도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하나의 적법한, 합법한 마케팅을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9년 이후에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죠. 그러면서 당시에 80년대 초반부터 그때부터 뉴스킨이라는 회사, 어떤 회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79년도에 아메이가 승소를 하면서 그 계기로 인해서 그 당시 80년대에 뉴스킨부터 수많은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요 시기에 5년도, 그때 시작하신 분들이 미국에서도요, 처음에 피라미드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을 거쳐서 이게 합법화되고 적법화되면서 5년 이상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 이때 결과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100만 장자 클럽들이. 그리고 뭐가 있었냐? 이때 왜 떴냐? 이때 택배 시스템, 즉 물류의 커다란 발전이 있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택배. 지금 중국이요, 요즘에 그 슈퍼 아시아라는 프로그램 봤더니 중국이요, 와, 중국에서는 신용카드 이거 안 쓰는 데 많답니다. 다 핸드폰 결제. 지금 중국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중국은 지금 모바일을 가장 빨리 적용시키고 실생활에 응용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각 지역마다, 특히 알리바바 같은 그런 회사들이 중국 전역에 물류센터들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문과 동시에 바로 택배 발송되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물류의 어떤 집약적인 어떤 발전에 의해서 이때 미국에서도 이제는 내가 주문만 하면 택배로 딱 가는 시대. 그리고 이때 국제 배송이 활성화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사업이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의 마켓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즉 미국에 있는 이 100만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미국의 전 세계로 뻗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싹 걷어들이니까 수많은 100만 장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왜 한국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오고 나서 아직 100만이 많이 나오지 못했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저희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실정 중에 많은 폐단도 있었지만 정말 뱅을 많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보면 글로벌 정책을 제대로 하는 회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 한국 시장에서만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시장을 했던 거예요. 저희는요, 내년부터는 이 수행 컴퍼니가 바뀝니다. 또 이제는 글로벌 정책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저희 한국에서 이 수많은 100만 장자가 나오려면 나와서 저희가 하나의 계층을 이루어야 돼요. 계층. 정말 타워 팰리스 같은 그런 어떤 곳에 우리가 많이 모여 살고 계층이 형성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요. 지금 연예인들 지금 돈 많이 벌죠. 물론 어떤 극과 극의 차이는 있지만 연예인들도 이제 금수저 계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예인으로 금수저가 되면 그 자식들이 금수 되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이 네트워크 인식이 언제 바뀌냐? 저희 한국에서 이러한 계층적인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한 어떤 100만 장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인식이 바뀝니다. 비즈니스모를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해도요, 인식의 벽을 깨기 쉽지 않아요. 결국 깨는 거는 뭐예요? 수많은 100만 장자가 나와서 계층을 이루었을 때 그때 인식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한국의 실정 한번 볼까요? 한국은 88년 올림픽 기점으로 해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들이 많이 도입이 됐어요. 당시에 재팬라이프, 아메이로 대변되는 글로벌 회사와 국내 스마일 에스프리라고 하는 국내 약간 영세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가 실제 91년부터 영업을 개시했고 그 전에 뭐 음성의 공장화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한국이 정확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합법화된 게 언제인가요? 저게 정확히 1995년 7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합법화됐어요. 그 전에는 법이 없는 무법지대. 법이 없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스캔들이 한번 일어나서 아메이 지상에 구속됐었습니다. 몇 주 만에 풀려났지만 근데 그때 저희 업계에서는요 그 당시 1995년 7월 6일날 당시에 이슈가 된 거예요.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이게 내가 피라미드 사기인지 알았는데 이게 합법적인 마케팅이네 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미국 예를 봤을 때 미국은요 1979년도에 암에 승진하면서 금을 탔다고 했잖아요. 저희 나라도요 1990년 7월 6일 기점으로 1호로 등록한 게 암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회사들이 등록들을 하면서 굉장히 붐이 일었습니다. 사기인 줄 알고 사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생겼고 또 아무리 좋은 것도 항상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비주얼 마케팅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이 업계의 스토리도 좀 아셔야 됩니다. 스토리도. 처음에는요. 저는 정확히 97년 좀 외우고 있어요. 저 97년 8월 11일 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일본 유학 갔다가 한국에 와서 제가 일본에서 뉴스킨 사업자를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성공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웠지만 제가 일본 유학 갔다 한국 와서 이 네트워크 사업을 접하게 됐고 저는 뛰어들었고 참 많은 갈등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또 돌아보면요. 그 당시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그때는 사업 설명을 어떻게 했냐. 그때는요. 너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알아?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얘기했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비즈니스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사업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모르는 걸 내가 알려줘서 오해와 불신을 깨주면서 내가 조직을 만들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95년도에 그 이슈가 시간을 흐르면서 희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그 이슈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99년쯤 된 것 같아요. 그 시기부터 어떤 바이너리라고 하는 마케팅이 나오기 유행도 하면서 그때부터 아이템 전쟁. 아이템 전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상 플랜을 가지고 싸우는, 제품 가지고 싸우는 아이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는요. 결국 마케팅, 즉 보상 플랜을 가지고 싸우는 시기였어요. 우리께 좋다, 니네께 안 좋다. 그때 어떻게 보면 6줄 마케팅을 하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6줄 마케팅을 하다가 야 우리 회사는 3줄만 하면 되는데 그럼 6줄 하던 분들이 3줄 드리면 쉽겠죠. 아닌가요? 그런데 또 갑자기 어느 사람들이 3줄, 너희 3줄이야? 우리는 2줄이야. 그것도 쉽겠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는 야 너희가 2줄이야? 우리 1줄이야. 일명 수소꼭지 마케팅이라고 그런 마케팅이 막 변천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완전 대박의 치는 뭐냐? 야 너희 사람 데리고 와? 필요 없어. 너가 소비만 하면 네가 속된 말에 돈만 갖고 와서 소비만 하면 그거를 포인트로 잡아서 회사 전체 매출을 n분의 1로 해가지고 주겠다. 즉 공유 마케팅, 포인트 마케팅 그거 아시죠? 제이유라는 회사가 그 포인트 마케팅을 해서 한때 아메이를 앞질 정도 매출했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됐죠? 결국 아니다가 됐죠. 그리고선 다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누구 데리고지 않아도 돈만 놓고 돈 먹게 하는 사업을 하다가 하려니까 이게 어렵겠죠. 한때 유행의 마케팅이 2명이 2인 1조가 돼서 2줄 마케팅인데 이 중에서 너가 A라인 키워 내가 B라인 키울게. 일명 땅콩 마케팅, 투게더 마케팅 뭐 이런 마케팅이 한때 유행했어요. 이 마케팅은 답이 없더라고요. 왜 없냐? 2명이 2인 1조인데 2명이 1명이 놀아요. 1명이 열심히 해. 수입이 생기는데 둘이 반띵하는 거야. 반띵. 그러니 당연히 이것도 한계가 드러나고 나서 지금은 대세가 2줄 또는 3줄 마케팅이 현재 대세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는 결국 마케팅, 보상 플랜은요. 똑같은 재원을 어떻게 나눠주자의 게임이고 어차피 많이 주냐 적게 주냐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다 비추면 주냐의 문제고. 자, 그런데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했던 게 이제는 보상 플랜이 답이 없다. 결국 제품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에 돌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글로벌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글로벌 회사들은 제품 얘기만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제품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그게 맞는지 알았습니다. 맞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이 제품이 최고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최고가 나와.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즉 내가 어떤 아이템에 꽂혀서 열심히 조직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느 날 더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그럼 내 조직이 더 좋은 걸 따라가겠죠. 그럼 나의 조직은 무너지겠죠. 그럼 또 갔는데 또 더 좋은 제품이 나와. 또 옮겨요. 그때부터 이제 글로벌 떴다감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품 아이템도 결국에 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까지 미쳤고요. 더 이상 네트워크 마케팅은 답이 없구나. 그런데 이 비주 마케팅은 지금까지 어찌 보면 95년도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합법화됐던 이슈만큼 아주 강력한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 왜 제이모라는 회사가 왜 떴냐? 자신의 소비 이꼬르 수익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거예요. 방법이 틀렸지만 자, 소비가 나의 수익이 된다는 그 말. 그렇지 않나요? 이 비주 마케팅이 뭐예요? 나의 소비가 나의 수익이 된다는 말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이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나의 소비가 수익이 돼? 그런데 그 방법이 저희가 제휴한 모든 기업들의 대리점권을 무료로 주는 카카오톡 같은 전략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회사 전체에서 n분의 1 나눠주는 마케팅이 아니라 저희는 정확히 자신의 소비가 수익이 될 수 있는 즉 일반 기업들이 갖고 갔던 대리점 어떤 마진들을 돌려주는 구조의 소비는 곧 수익이라는 이런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급성장을 하다가 아까 제이모라는 회사에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저희 한국은요 10년
10년을 그냥 날려버렸어.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2007년도에 2005년도에 제2의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안 좋아지면서 2007년도에 1조 7천억까지 저희 시장이 짜글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바닥을 친 이후에 다시 매출들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 4조 4,972원, 작년에 5조 1,0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2004년도에 최고의 매출 쳤다가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시장은요,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 약 15조까지 시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타이밍에 있다는 거죠. 현재 5조 시장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앞으로 15조 이상까지 큰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 매출이 커지는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회사들이 역할을 합니다. 저는요, 슈행 컴퍼니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고, 그게 될 거고요. 저희 슈행 컴퍼니 흐름을 볼까요? 모든 회사들이 월 매출 약 30억대 매출 정도가 꾸준히 나오면 그 회사의 안정성이 확인이 된 거예요. 안정성. 저희 슈행 컴퍼니 월 30억 매출을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월 매출 30억대에서 50억대 가는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이 이 타이밍입니다. 항상 어떤 타이밍 얘기하고 있는데 선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막 들어온 회사들, 선수들은요, 1년 지나고 이 회사가 매출이 안정화되면 그때 들어가서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정말 선수들은요. 그러면 진짜 더 심하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30억대에서 50억 이 구간이 최고의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황금기 타이밍이 그 구간이에요. 제가 슈행 컴퍼니 왜 올인을 왜 했냐. 슈행 컴퍼니가 제가 볼 때 지난달 드디어 약 40억대 매출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1월달부터 지난달까지는 비주심을 알리는 시기였고요. 뭔가 만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조짐이 보여요. 지난달부터 40억 정도를 지금 치면서 이번 달 40억 이상 매출 나올 것 같고요. 다음 달, 즉 내년 2017년 되면 50억대 매출을 칠 겁니다. 슈행 컴퍼니가. 지금 이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이 기간이 슈행 컴퍼니에서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요, SK텔레콤 달러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니죠. 지금 이러한 타이밍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정말 다 성공하실 거고요. 이 기간에 내가 정확히 사업을 이해하고 해나가신다면 정말 큰 성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제가 오늘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을 전체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좀 미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사업이라는 건 항상 어떤 게 있어야 되죠? 자, 사업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아닌가요? 자, 목표라는 게 있어야 돼요.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제가 항상 저는 제가 전 일본어 전공했거든요. 외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말의 어휘의 의미를 좀 생각을 많이 해요. 어휘에. 자, 목표가 뭐냐? 목표라는 건 사전적 의미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인 대상으로 삼은, 실제적인 도달해야 할 곳을 목적으로 삼은, 목적을 삼아 도달해야 할 곳, 심리 행동을 취하여 이루려고 하는 최후의 대상. 얼마 전에 부산에 영화 있었죠? 내가 어떤 기차를 타는데, 열차를 타는데 이 열차가 어디가 도착 지점인지 모르고 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신이 사업할 때 정확한 목적과 목표 없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 내가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 그냥 와서 아무 기차 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열차 탔다고 해서 성공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목표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그럼 목표는 왜 필요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 저희는요, 매달
매주 매일매일 자신이 목표 설정을 해야만 사업이 그냥 뭘 되는 대로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정확한 자기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넘어갈 건데 목표 설정 방법 이런 부분 구체적이어야 되고 특정할 수 있는 거여야 되고 달성 가능한 거여야 되고 현실적이어야 되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매니저를 갈 것이고 언제까지 스토어 매니저를 갈 것이고 내가 언제까지 로얄을 갈 것이고 정확한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야 돼요? 목표를 구체화하고 문장을 완성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가를 내가 무엇을 지불할 것이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유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시험 사업하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는 걸 줄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보는 걸 줄였어요. 대신 슈월드에 있는 방송들을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봐요. 얼마 전에 이거 띄워갔네요. 에어백신이라는 제품 나와서 제가 방송을 보고 거기 있는 자료 다 공부하고 어떤 아이템이 나오면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떤 걸 지불할 것이냐 내가 마치 이룬 것처럼 상상해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저 항상 맨날 외칩니다. 저 임페리얼 갑니다 외쳐요. 포기하지 않고요. 항상 상상하고 있고 내가 임페리얼 올라갔을 때 무대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못 가냐 못 가냐 문제가 아니에요. 주어졌을 때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다 어떤 거예요?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 비즈니스는요, 초기에는 저희 수입이 비주 슈밍 보너스와 추천 보너스에 의해서 내 수입이 결정됩니다. 좀 사업이 조직이 멤버십이 커지면 후원 보너스, 성취 보너스, 매치 보너스들이 급격히 커져 나가고요. 이렇게 나의 수입이 되는데 그러면 사업 초기에는 비주슈머에 대한 논리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비주슈머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수입들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보여드릴 건데 자, 슈앤컴퍼니의 비즈니스 로드맵은요. 그냥 단순하게 즉 매니저 복제 사업이고요. 이 매니저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첫걸음은 N 리크루팅. N 리크루팅이 뭐냐? 즉 내가 4라고 하는 숫자에 도전하는 거예요. 4명의 나의 사업 파트너를 만들면 정말 첫 단추 제대로 끼신 겁니다. 이거를 복제하셔야 돼요. 다시 보시면 왜 복제해야 되냐? 나로부터 내가 정의원이 된 이후에 나와 같은 정의원을 1명, 2명, 3명, 4명을 만들 수 있다라면 사업의 50% 성공이에요. 이거를 복제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N 리크루팅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이거를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여쭤볼게요. 내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내가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내가 이거를 만약 한 달 안에 이걸 할 수 있다라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정말 그런 절실한 마음을 한다라면 이 1번, 2번, 3번, 4번 만드는 것이 진짜 하기 어려운 일인가요? 사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 지금 나의 4라는 숫자에 도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가요? 정말 하고자 하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자, 내가 정해야 된 이후에 한 달 안에 1, 2, 3, 4 나와 함께 할 정의원 4명을 내가 찾는다라면 한 달 안에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이렇게 되면 일단 52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후원 수당이 발생돼서 시험 발생돼서 이렇게 했을 때 67만 원의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6개월만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다라면 복제시킬 수 있다라면 내가 한 달 안에 4명을 했어. 나의 파트너 4명에게도 정말 너가 한 달 안에 4명을 만들 수 있다라면 너의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 자, 한 달 안에 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첫 달에
한 달 하면은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이 생긴 거죠? 그렇죠? 총 4명의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규 마일리지 100만, 그래서 나의 수입은 15만원, 후원수당. 그리고 정의원 추천수당이 52만원. 총 67만원의 수익과 플러스 알파는 뭐죠? 비주시민 보너스와 제품 판매 수익입니다. 자, 이거를 복제하자는 거예요. 이걸 복제. 첫 달이래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나의 파트 4명도 똑같이 복제됐어요. 나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수입은 매니저라는 직급에 도달을 했고 후원 보너스가 60만원에 매칭 보너스가 24만원에 84만원 나의 수입은 상품권 20만원. 이게 나의 이 두 번째 달 나의 수입입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4명을 만들었어요. 4명을. 똑같이 복제됐어요. 파트너들. 그 말 무슨 말이야? 그 4명도 나처럼 67만원 플러스 알파의 수입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달 더 했어요. 나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직급은요, 수성 매니저고요. 자, 후원 수당이 240만원에 후원 매칭 보너스가 1대 96만원, 2대 48만원. 수석 매니저 승급 직급 성취 보너스로 100만원. 합이 484만원의 수입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의 파트너의 숫자는 84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세요. 내가 정확히 한 달, 2달, 석 달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어떤 분은요, 한 달, 2달, 석 달이 아니라 어떤 분은 1주, 2주, 3주 만에 하는 분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2주 하면 6주 만에 나는 500대 이상의 수익을 번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한 달로 했을 때예요. 한 달.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떠한 시간과 노력을 했을 때 어디 결과가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보상 플랜이 강력하지 않다고요? 정말 강력해요, 사실은. 내가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인풋을 했냐. 아웃풋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자신이 정말 나의 1대, 2대, 3대 파트너들을 첫 달에 67만원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뛰는 사람들은요, 이거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정말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4달, 5달, 6달 가는 거는 좀 어려워도 내가 정말 능력 있는 리더가,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할 마음이 있는 분이 자기 1대, 2대, 3대 파트너를 첫 달에 67만원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만들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여기까지. 사실 이러한 분들이 핵심 리더들이고요. 이런 리더들을 통해서 조직이 크는 겁니다. 보시면 조직 중간중간에 이러한 리더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코어 리더라고 합니다. 그런 리더들이 이걸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1주, 2주, 3주 만에. 어떤 분은 2주, 6주 만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2주 만에 해서 2달 만에 수석 매니저 왔었고요. 저는요, 수석 매니저까지 최대 2달 안에 오시는 분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솔직히. 근데 그 오는 과정이 지금 얘기했던 엔리크루팅을 적용시켜서 자신의 1대, 2대, 3대 파트너를 정말 열심히 후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올라오신 분들은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밀려가요. 밀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뛰어들어서 한 달 동안 나와 전에 4명을 만들겠다. 라는 목표가 정말 불가능한 목표인가요? 정말 불가능한 목표인가요? 내가 정말 하려고 하면 일주일 만에도 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더 가볼까요? 이거를 한 달 더 했어요. 나의 4대 파트너까지 챙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이게 여기서 끊기냐. 한 명이 1대, 2대, 3대까지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4대, 5대, 6대부터는요. 나의 1대들이, 나의 2대들이, 나의 3대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각자들이 1대, 2대, 3대까지
같이 움직여주면 한 명이 3명한테 그걸 받는 거죠. 그 1대 2대 3대들도 똑같이 자신의 1대 2대 3대, 1대 2대 3대, 1대 3대들을 한 달에 67만원 플러스 알파이를 벌게끔 같이 띄워주면 4개월 차에는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는 바로 로얄 매니저입니다. 바로 로얄 매니저. 이때 팀워크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팀워크가 뭐냐? 다 같이 자신의 1대 2대 3대 파트너를 첫 달 4명의 정연을 만들어서 60만 알파이를 벌게끔 하겠다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움직이면 그거를 사실 팀워크를 만드신 분들은 4개월 차에 로얄 매니저 갑니다. 수입 얼마예요? 2,428만원대 수입입니다. 후원수당 640만원, 960만원, 1대 매칭 384만원, 2대 192만원, 3대 192만원, 현금 700만원, 합이 2,428만원의 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 건 뭐죠? 다 같이 신규 사업자를 한 달 동안 정의원 4명을 만들 수 있게 도와서 60만원 알파이를 벌 수 있게 도와준 거 다 같이 뛴 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4명을 찾기 위해서 물론 10명, 20명의 소비자들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 안에 사업자 4명을 찾는 거예요. 4명을. 5개월 차 가면요. 놀라운이에요. 놀라운. 바로 크라운입니다. 크라운. 월 1억대 수입이에요. 6개월 차 되면 트리플 크라운 최고 직급이고요. 월 2억대 수입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순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번다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나의 파트너, 사업 파트너를 첫 달에 정회원 4명을 찾을 수 있게끔 최대한 내가 후원하고 도와준다라면 이걸 다 같이 한다라면 6개월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요 요즘에 사업을 단순화시키려고요. 그 4명 찾는 과정에서 비주시밍 마케팅, 비주 슈머 마케팅을 활용하는 거고요. 홈쇼핑을 활용하는 거고요. 제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사업자가 나옵니다. 그 정의원을 만들려면요. 내가 제품을 모르면 절대 못 만들어요. 내가 제품을 써보고 체험하고 알려주고 제품에 대한 어떤 감동을 같이 공유해야만 정의원을 만들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지금까지 모든 얘기들은요. 이 결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서 너무 좋아요.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툴들이. 홈쇼핑, 비주얼 마케팅, 회원가입으로 돈 벌 수 있다. 누구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는 멤버십 구축 전략이 있다는 게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의 최고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말한 것처럼 4명의 나의 사업 파트너를 만드는 거. 그거라는 거죠. 핵심은. 그러면 결국 이런 거예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단. 내가 4명을 만들려면요. 최소 20명 정도의 명단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명단. 이 명단 20명을 내가 컨택해서 타이밍을 보면서 이 4명을 만드는 작업. 여기에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A 활용, 스폰서 활용, 회사 활용, 비즈슈머, 홈쇼핑, 제품 모든 걸 활용해서 이 4명을 만들고 1번, 2번, 3번, 4번도 똑같이 4명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저희 사업의 확실한 전략과 전술이고요. 그래서 명단 작성이 중요한 겁니다. 명단 작성이. 자, 명단이라는 건요. 사업 기초의 핵이에요. 네임리스트. 자, 명단 얘기했는데 네임리스트가 뭐냐? 네임리스트는요.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명단이 네임리스트예요. 일단은 처음에 1차 명단은 그냥 무조건 적으세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그냥 적어보세요. 한번. 그거부터 해보셔야 돼요. 적다 보면 어떻게 적냐? 내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모든
떠올리면서 이름만 적어버려. 이름만 일단. 그럼 그 중에서는 내가 연락처가 끊긴 사람도 있습니다. 적으세요. 그리고 연상법 견우 있으면 직녀. 로미오 줄리엣 떠오르잖아요. 적다 보면 또 떠오릅니다. 연상법에 의해서. 아닌가요? 적어보세요 일단. 적어보신 다음에 거기서 나의 예상국의 명단, 강호 명단을 뽑는 겁니다. 뽑는 거예요. 2차 명단을. 자, 명단 비전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산이란 우리 자산 뭐예요? 저희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뭐예요? 나와 같은 회원 조직, 회원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즉 회원이 동물인가요? 사람이죠. 사람이 우리 사업의 자산입니다. 자산. 저희 사업은 3P로 구성되어 있어요. 3P. 첫 번째 people, 프로덕트, 그리고 플랫. 3P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에 프로덕트 제품을 실어주고 그 실어준 기여도에 따라서 플랜, 보상 플랜에 의해서 나의 수입이 결정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아닌가요? 저희 사업의 자산은 명단이에요. 명단. 명단 사람이 주저하지 말고요. 절대 미리 판단하지 말고 그걸 재지 말고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총 망라해서 기록에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핵심 포인트. 명단의 확장, 즉 네트워킹 작업. 나의 명단만 보지 마세요. 나의 명단만. 나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2차 명단까지 보셔야 돼요. 2차 명단. 이게 왜 그러면 이 조 지라드, 이러지 이상하지만 이 조 지라드의 1대 250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누구 그 한 명은 그 뒤에 누구나가 250명 이상의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명에게 신뢰를 얻으면 나는 250명의 시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닌가요? 내가 한 명의 신뢰를 잃으면 250명 시장을 내가 깨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대인관계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요. 사람이 정말 바른 사람이 됩니다. 정말 사업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요. 자신이 리더로서 자질을 키우고 정말 인성을 바꾸고 저도요 이 사람 만나서 영어를 바뀌었어요. 지랄 같던 B형인 제가 원래 A형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안 바뀌면 안 되더라고요. 아닌가요? 자, 이 말씀처럼 이 조시라는 사람이 한 5살에 나고자 했는데 현재는 자동차와 헬리포드와 나란히 미국 자동차 명예 전당에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은요. 한 명의 고객에 감동을 시켜서 그분의 시장까지도 내가 추천 판매를 잘 때요. 추천 판매. 그렇지 않나요? 자, 누구나 평균 250명 사람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법칙들도 아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의 고장입니다. 절대 성공의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어디 건물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올라가야 돼. 가야 된다라면 확실한 이유가 있다라면 걸어 올라가겠죠. 성공 엘리베이터 없어요. 당시에 계단을 이용해서 가야 되고 어떻게 한 계단 한 계단씩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명단을 확장하고 비전 마케팅 성공하는 확실한 방법은 이런 2차 명단을 뽑아서 그 고객들 중에 초대 우선순위 내가 누구를 먼저 초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스폰서랑 상담 이후에 그 명단에서 뽑아 가셔야 됩니다. 결국엔 이 세븐코 즉 저희는 성공의 핵심 열쇠는 코어 리더가 되는 즉 핵심 리더가 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코어 리더? 코어 리더들은요 어떻게 딱 보면 알면 아까 얘기했던 수석 매니저까지 어떠한 과정으로 올라왔냐를 보면 자신의 1대, 2대, 3대 파트너를 열심히 적극적인 후원을 하면요 수석 매니저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자, 코어 리더란 스폰서와 업라인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100% 신뢰하며 7가지 코어 리더의 실천 사항을 행동 습관으로 비전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와
구별해서 코어 리더라고 한다. 자신이 코어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참 꿈만 꾸는 사람과 해내는 사람, 기회는 평등합니다. 슈엔 컴퍼니 반드시 내년에 300만 명의 회원을 만들 거고요. 이 기회는 평등하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결국 내가 코어 리더가 돼야 되는데 책 읽기. 저는요, 자신이 사업을 하게 뛰어들었는데 이 사업 관련된 책을 한 권 이상 읽지도 않고 최소 10권, 20권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이러한 교육 중요해요. 이런 교육에서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와 영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게 부족하구나. 내가 공부를 뭘 해야겠구나. 이런 걸 알기 위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책 읽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자기 집에 책이 쫙 있어야 돼요. 손때 묻은 책들을 만드셔야 되고 그 책들을 빌려주셔야 되고 파트너에게 추천해줘야 되고 이런 문화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휴월때 방송 듣기 얼마나 좋아요? 저는 휴대폰 운전할 때도 휴대폰 딱 걸어놓고 그냥 듣습니다. 휴월때 틀어놓고 반복적으로 들으면 내게 돼요. 그리고 미팅 참석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제품 애용, 내가 제품을 해야 나의 제품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관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제 제품을 가지고 판매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판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품으로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설명 당연히 매일매일 연습하셔야 되고요. 5분짜리, 10분짜리, 1시간짜리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신의 스폰서와 항상 상담하고 자기 사업을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점검. 이러한 7가지 이 습관들이 정말 습관화가 되셔야 돼요. 습관화. 꼭 어떤 안 좋은 일로 스폰서님 상담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스폰서님 제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한번 점검해 주세요. 왜? 잘 된다고 했을 때 더더욱 스폰서랑 상의하셔야 됩니다.